안녕하세요. JF 빌리지의 마직물 교육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ADHD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병원에 가면 약을 처방해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서 그 호르몬을 보충시켜서 주력을 집중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그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그 신경을 자극해서 저주파로 자극해서 호르몬을 분비시키게 하는 병원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이제 모든 병원들이 같이 동반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인지치료나 놀이치료를 같이 하는 그런 병원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우선 뇌를 한번 볼게요. 이 뇌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뇌를 밑에 보면 뇌를 이렇게 아래에서 쳐다본 모습, 아래에서 위로 쳐다본 모습이 조금 전 위에 뇌입니다. 그러면 이 뇌에서 이 신경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파랗게 큰 부분이 이제 3차 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차 신경은 이렇게 청반핵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차 신경을 이제 자극하는 방법으로 저주파로 자극해서 이 청반핵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시키고 있거든요. 이게 집중력을 이렇게 하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또 예전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제가 얘기도 했는데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면 다 나쁜 걸로 보이지만 우리 몸에는 다 모든 호르몬들이 항상성을 유지해서 같이 잘 존재해야만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도 어떤 일을 집중할 때 에너지를 주고 이렇게 좀 분출해서 성취하고 이런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이제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 이 노르에피네프린도 집중력이 필요할 때는 잘 분비시켜서 잘 집중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ADHD 같은 경우에는 그 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약을 먹고 이런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었고, 이렇게 3차 신경을 자극해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이 3차 신경에 대해 설명을 좀 더 하면, 이 3차 신경의 이 뇌의 모습을 보면 여기가 지금 3차 신경절이라는 3차 신경이 뻗어 나가는 곳입니다. 거기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신경이 세 가지로 뻗어서 이 얼굴을 통해서 세 개의 신경이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문제가 되면 구안화사나 여러 가지 병적 문제들도 생깁니다. 아무튼 이 첫 번째는 상안신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얼굴 위쪽에. 그다음에 이쪽에 얼굴 윗입술까지 그 밑에 코 반 나눠서 그 밑에부터 해서 안하하신경, 그 다음에 이 턱 하관절에서 하악신경, 이렇게 또 3차 신경을 세 가지로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뇌를 다시 보면 그 3차 신경을 자극했을 때 여기 청반핵입니다. 청반핵.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 이 3차 신경을 자극했을 때 뇌를 어디를 자극한가 이거 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이 경로가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죠. 그래서 후두엽, 그 다음에 손에 운동을 담당하고 시각을 담당하고 공간감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전두엽 쪽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대상외 쪽을 자극해서 또 여기 시상, 탈라무스나 뭐 하이포탈라무스 같은 시상하부나 시상을 자극하게 되죠. 이 시상 쪽은 모든 지금 감각들이 후각하고 미각만 빼고 그 시상을 통해서 대뇌피질에 이제 기억을 하게 되고 대뇌피질에 연결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뇌 전체를 이렇게 전두엽 하부분도, 이 축두엽 부분도 다 이렇게 연수 부분도 다, 그다음에 간내 부분도 다 이렇게 자극을 해줘서 뇌 전체가 활성화되더라. 그래서 집중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청반핵이라는 것을 여기 앞면에다가 아까 보면 다시 볼게요. 뇌 안면부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왜 물리치료 받으면 저주파 기계 있죠, 그죠? 그런 거 비슷한 거를 여기다 댑니다.
여기 신경을 자극하게 되죠, 저주파로. 그러면 얘를 따라 들어가서 여기 청반액 쪽에 걔를 자극하게 돼서 노르에피네프린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얘가 어떤 시각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걸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후유증이 그렇게 크지 않고 약보다는 이제 후유증이 없으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권한다면 병원을 꼭 찾아가야 된다면 약물 치료하는 것보다 이렇게 저주파 치료로 하는 곳을 찾아가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ADHD 약을 먹고 뭐 후유증이 없다, 물론 이렇게 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후유증들이 그래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저주파 치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치료나 뭐 놀이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뭐 하겠죠. 중요한 거는 어떤 부모의 행동이라든가 부모의 교육 패턴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제가 상담학자로서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자, 우선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서 일단 첫 번째, 부모가 집중력 안 되는 거를 그냥 인정하고 집중력 안 되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시선을 마주치고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먼저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교육 패턴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뀌어야지만 아이가 ADHD가 더 강해지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중력을 시키는데 이런 아이들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어떤 물체를 이용해서 시각적인 자극을 줘서 주의 집중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교육 방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집중을 안 하는 걸 인정하고 그때마다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행동수정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은데요. 이 행동수정 방법은 그때그때마다 아이들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인지치료를 하는 곳을 찾아가서 아이들이 이런 행동할 때 이렇게 행동하세요라는 걸 직접적으로 배우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저는 인지치료나 놀이치료나 뭐 부모님의 어떤 교육 패턴을 배워서 아이한테 피드백을 하는 것을 1순위로 제가 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전기 자극을 통해서, 저주파 자극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을 2순위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물 치료는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 우울증이라든가 너무 심한 하여튼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 공황장애를 갖고 있다 그러면 약물 치료라도 해서 아이와 관계 회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하는 게 제일 좋다.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어야지 모든 걸 다 밖에다가 의존하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바꾸고 싶거들랑 여러분이 배워라. 이게 첫 번째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또 제가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